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 해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도 2020년을 좀 정리하는 그런 기사를 좀 살펴보고 다른 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2020년 소비의 디지털 소비의 큰 손대 5, 60대 액티브 시니어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연령대층이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고, 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의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온라인 비중 급증이 반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당연히 소비가 증가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구매력이 탄탄한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5, 60대의 오프라인 쇼핑이 약간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그 온라인 시장의 큰 손이 로 부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뭐 QR코드, 뭐 삼성페이의 사용도 많이 증가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딴 거 보면 지금 소비 패러다임을 바꾼 홈코노미, 그러니까 홈코노미라는 건 이제 집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합성어예요. 영어 합성어인데 지금 이런 유통 판도를 좀 흔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당연하죠.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의 그런 경제 활동이 재택근무에 따른 경제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히나 뭐 계속적으로 그 전부터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곽강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뭐 추가로 더 많이 증가를 한 부분이다. 뭐 요거에 따라서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쓰레기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추가로 여기 보시면 OTT에 대한 부분 제가 굉장히 개장 전 이야기에서 많이 이야기해드린 것 같아요. 넷플릭스도 일단 뭐 특수를 노렸다. 지금 OTT 사업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 경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OTT 사업자가 왜 자꾸 이렇게 OTT 쪽으로 신규 사업을 진출하는 회사들이 왜 늘어나냐, 결국 이거를 파이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파이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 한계치가 왔을 때는 굉장히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다가 죽어나가는 기업들도 분명 나올 것이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일단은 현재 OTT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OTT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그런 가운데 콘텐츠가 굉장히 뭐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콘텐츠에 대한 몸값이 부각될 수 있다는 거 살짝 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계속적으로 제가 OTT 이야기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9월, 10월 가입자가 뚜렷하게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조금 약간 억양이 다른 느낌이에요. 인스피리언스족라는 건데 발음하기 조금 어려운데, 약간 보시면 뭐 집안과 경험을 합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경험을 과거에는 이제 밖에서 할 수 있었던 경험을 집 안으로 들여와서 좀 경험을 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도 뭐 포함되고, 뭐 쿠키 만드는 거 여러 가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보시면 좀 내려보면 뭐 공부, 여러 가지 자기개발, 뭐 어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뭐 부분도, 그리고 또 주류 업계 같은 경우는 요런 인스피리언스 족을 좀 공략을 해서 편의점 업계에서 좀 괜찮은 부분에 나오고 있다. 편의점 쪽에서 여러 가지 뭐 요런 거 매출이 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결국 비슷한 맥락인데, 요거는 유통업계 통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궁지에 몰린 공룡인데, 이제 면세점은 벼랑 끝이에요. 당연한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활로를 찾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액션들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주관적인 부분이지만, 특히나 현대백화점 쪽의 그런 면세점 사업이 굉장히 좀 미래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제 생각엔 다른 면세점들보다 보이는 게 있어요. 온라인에서 마케팅 활동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하여튼 면세점은 벼랑이라는 부분이고, 편의점은 파죽지세다 하는 표현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통업계가 지금 몸집을 줄이려고 하고 비대면으로의 좀 그런 부분의 액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쪽은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는데, 파죽지세라는 표현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아까 그거랑도 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에서의 경험을 뭐 늘리려고 하는 부분과, 뭐 집에서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말 잠깐 밖에 나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편의점에서의 그런 부분에 뭐 액션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걸 노려서 또 여러 가지 뭐
콜라보해서 뭐 제가 과거 영상에 찍어 놓은 것도 있듯이 뭐 곰표 팝콘이라든지 뭐 또 뭐죠? 천마표 시멘트 팝콘이라든지 뭐 재미난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콜라보로 해서 여러 그런 것도 뭐 자극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편의점 업계가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카드 업계인데 이거는 이제 오늘 나온 기사는 아닌데 이를 보기 위해 이를 좀 같이 보자라는 의미에서 갖고 나와봤습니다. 일단은 역대급 실적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그게 비용을 줄여서 만든 불황의 흑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수수료 이익 줄었지만 해외 사업 등 자동차 할부 금융 등에서 뭐 플랜 B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게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할부금융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가 뭐 잘 되면은 이런 것도 같이 돼서 카드 업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요거 또 좀 반대적인 부분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급증한 카드론 리스크 관리의 발등에 불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이걸 리스크 관리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최고금리 인하가 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조금 단단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일단 이 카드론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다른 뭐 대출보다 편리성이 있다 보니까 취급액이 분명 늘어났고 그거에 따라 영원까지 뭐 끌어서 투자를 한다 뭐 빚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초반에 요런 거에 카드론을 했다가 뭐 1금융권이라든지 뭐 저축은행에서 대출해서 조금 저금리로 갈아타서 요거를 갚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다. 그에 따라서 카드 업계가 카드론이 증가는 했다가 뭐 물론 카드 업계 입장에서 이자를 다 받으려면 계속적으로 가는 게 낫죠. 다 완벽하게 상환이 되고 그렇지만 중도 상환으로 해서 안정성은 높은 상황에서 뭐 다른 금융권에서 끌어서 갚아버리기 때문에 안정성 높은 상황에서 카드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취급에 증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시중은행에 대한 신용대출도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작용하면서 그냥 이 카드론만 증가하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급에만.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카드 업계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대손 충당금도 많이 쌓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 뭐 국내 대표적인 카드사 상장사는 삼성카드 정도 있고 뭐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신상품에 대한 뭐 삼성생명과 하는 신상품 카드에 대한 뭐 제동이 좀 걸렸다라는 부분을 얼핏 기사로 좀 봤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이 나올지 또 추가로 카드라는 부분이 그 금융지주사 측면에서의 그렇게 전체로 봤을 때는 큰 비중은 아니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지주사들의 또 주가 흐름에도 어떠한 영향을 줄지라는 거 그리고 지주사들 자체도 은행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대출을 좀 잡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또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또 뭐랄까요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이게 대출 그 파일을 줄이는 부분 이자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고 또 반대로 이게 구조조정에 대한 비용을 축소하는 것은 좀 불황형 흑자에 대한 부분이라고의 하나라고도 볼 수는 있긴 하지만 또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단순하게 요거 카드 업계랑 라고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좀 더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이제 2020년이 아니라 이제 오늘 나온 기사예요. 이제 2020년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도 뭐 결국에는 뭐 과거 데이터 가지고 나온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내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결국에는 기업 채권 경기가 안 좋다라고 좀 느끼는 그런 부분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에 따르면 이런 식이고 지금 특히나 뭐 자동차랑 뭐 이런 데가 뭐 좀 많이 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반대로 이게 고무 플라스틱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금 뭐 증가를 했었던 부분이 뭐 꺾였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식의 전반적으로 봤다면 이렇게 제조업과 비제조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체감이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좀 하락을 해서 기업들이 느끼는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는 기존에 뭐 우리 내수를 바탕으로 부품업체들이 버텨냈잖아요. 버텨냈기 때문에 일단 이런 하락이 있고 또 다시 턴할 때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액션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가. 특히나 자동차업계 같은 경우는 당장 이렇게 5월 이후에 매달 상승을 했던 제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상승하던 건데 지금 꺾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를 봐도 여기 위에 제조업 전체 통 그래픽이긴 하지만 그래프를 봐도 지금 보시면 요 5월 이후 계속적으로 상승했다가 여기서 꺾인 거예요. 꺾인 건데, 그러니까 상승하던 게 어떻게 보면 반납을 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어쨌든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 국내에 버텨냈기 때문에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에서 내수를 바탕으로 버텨냈기 때문에 추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른 뭐 해외 업체들보다 조금 더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긴 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올라갔다 제조업이 찍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물론 이게 바로 뭐 매출이랑 그런 거를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체감이란 부분이지만 이 체감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꺾여 내려올 수도 있는 가운데, 과연 이 가운데 내년에 이제 어떠한 종목들이 분명 실적 좋아지는 기업도 있고 더 실적이 추가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결국 주가는 결국에 상승을 할 거다라고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종목들을 봐야 되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과거 통계청이 약간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었죠. 요런 내용 가지고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 거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통계청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하나를 이제 빠뜨렸던 부분을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이 짧게 좀 예전에 기사화됐던 게 기억이 좀 나는데, 그게 뭐냐, 저출산 고령화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귀화라는 거가 있죠. 귀화. 그래서 현재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단일 민족이라는 표현이 과연 제 생각에는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워낙 오랜 역사 동안 여러 민족의 뭐 공격을 받아왔고 그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유전적으로 섞인 부분이 많을 텐데 라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점점 그러한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귀화라든지 뭐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뭐 2022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뭐 인구 구조에 대해서 뭐 인구가 과연 줄어들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귀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음표를 던져놓고, 일단 어쨌든 국내 내부적으로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혼인 출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적인 그런 부분이 교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연히 혼인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추가로 약간 연초라든지 명절 전후로 약간 출산이라든지 그런 혼인 뭐 일자리 이런 데에 대한 부분에 정부 정책성의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로 뭐 내년에 정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오지 뭐 한 번 정도 당연히 언급되지 않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생존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인구가 뭐 기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버틴다고 해도 인구가 통상적으로 내수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려면 1억이라는 인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과거에부터 좀 있는데, 지금도 통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어쨌든 1억은 안 돼요. 물론 영토가 적은 것도 고려는 해야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적다 보니까 내수가 기반이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 의존도가 높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인데 지금 결국에는 이게 국가의 생존과도 달리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뭐 정부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분야이고, 그런 게 결국 명절 전후나 새해에 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추가로 일자리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주들이 테마성으로 정부 정책이라는 부분에 따른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고, 추가로 어떻게 보면 이 혼인 출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줄어들수록 그 업종 자체는 지금
뭐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뭐 정부 정책은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만 좀 봐야 되는, 뭐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되는 분야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그림으로 좀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저원인 저출산 심화되면 인구 고령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된다면 또 당연히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수 있고, 뭐 추가로 의약품에 대한 소비도 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여기까지 녹화를 했다가 지금 새로운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여기 재미난 부분 좀 있어서 그런 건데 일단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조기, 뭐 약간 증여 상속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제 생각엔 용돈 대신 삼성전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용돈 수준, 흔히 모든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용돈 수준에서 자녀에게 이렇게 주식을 선물해 주는 건 굉장히 조기 교육에, 경제에 대한 그런 돈에 대한 생각을 해주는데, 물론 그 자녀가 너무 주식에 빠져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냥 그런 경제 교육 관점에서는 정말 좋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뭐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뭐 10대 뭐 미성년 계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내 주식은 뭐 이렇게고 해외 주식은 약간 증권사는 다르긴 한데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 18년도에 뭐 약간 이게 영어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해. 버크셔 해서웨이, 이거 워렌 버핏 회사죠. 워렌 버핏 회사인데 버크셔 해서웨이, 약간 여기서 좀 이상하게 돼가서 영상을 좀 제대로 다시 찍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뭐 좀 변경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항상 좀 인기를 끄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뭐 인기를 계속적으로 끌고 있는 가운데 좀 새로운 기업도 보인다. 바로 애플, 테슬라. 애플, 테슬라 워낙 서학개미로 많이 투자를 한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녀에게도 많이 좀 본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으로 주는 성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자녀에게 많이 사준 해외 국내 주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파파겜이라는 표현도 좀 나왔어요. 뭐 이렇게 뭐 절세 효과 당연하게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서 하여튼 뭐 자녀에게 이렇게 정말 용돈 수준에서의 금액을 좀 주식을 사서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가 관심 있어하는 뭐 좋아하는 뭐 상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가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뭐 네가 좋아하는 뭐 이거에서는 어떠한 회사가 만드는 거고, 또 요거는 상장자의 회사인데 뭐 요거를 이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요 물건 대신 난 이 물건을 만든 회사의 주식을 선물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자녀의 좀 경제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해서 정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이런 식의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북한 관련 속보인데, 이제 노동당 8차 대회 1월 초에 개최할 거라고 해요. 뭐 어느 정도 뭐 노동당 뭐 대회 하는 거 항상 어느 정도 뭐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5년 만에 열리는 거라고 해요. 뭐 5년 만에 열리는 거, 어느 정도 뭐 과거에 좀 했던 부분이다. 뭐 김정은 체제 이후에 또 두 번째라고도 하네요. 좀 하여튼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 뭐 어떠한 발언이 나오는지, 북한이 어떠한 뭐 코로나 속에서 정말 조용했었죠. 한동안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좀 조용했었는데, 어떠한 부분이 나올지라는 거 좀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내 시초 배관으로 수소 공급받는 충전소가 설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기존의 배관들에 대한 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수소 충전소 뭐
인프라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 준공시가를 뭐 개최한다는 거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고, 그래서 자 이렇게 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 총 사업비 30억으로 2019년 2월에 착공됐다라는 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날 뭐 이날 또 다른 것 이날 덕화 공영차고지 수소 충전소도 준공했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차근차근 뭐 진행이 되고 있다. 아직은 인프라가 많이 적지만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뭐 좀 그런 액션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요 부분에서 결국에 이 제목을 볼 수 있는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하는 충전소 설치, 여기서 배관이라는 거 키워드, 수소 키워드, 충전소 키워드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기사였지 않나.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기사지만 요 배관이라는 게 배관 관련 업종의 그런 사업자들이 나중에 이 수소 인프라, 이 충전소 이런 걸로 계속적으로 엮여서 뭐 나중에 아니라 당장 오늘도 또 엮여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미증시로 넘어와서 일단은 사상 최고치 찍고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최저 뭐 바로 또 최고치를 찍기보다 한번 쉬어주는 게 오히려 추후 시장에는 좋은 부분인데, 일단은 뭐 모두 하락을 하면서 좀 쉬어가는 하루였다라고, 지난 밤 민증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업종적으로는 도소매 업종만 조금 오르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업종은 없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여기 보시면 뭐 다 뭐 빠졌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지금 그런 이면에는 한 가지 좀 있는데, 트럼프가 부양책에 대한 서명을 했고 그러한 부분이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추가로 이제 하원에서 이 증액을 하는 법안을 가결을 했죠. 트럼프 요청대로. 트럼프가 서명을 하기 전에 증액을 하는 게 이걸로 하자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가운데 하원에서 이제 찬성을 하면서 법안을 가결을 했는데, 지금 상원에서는 이제 좀 난색을 표하면서 조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요게 좀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애매한 거고요. 사실 잡았다고 하기에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쉬어주는 거라고, 특히 연말이니까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거 없는 그런 미증시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 등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로 좀 넘어와서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코스닥이 정말 굉장히 어제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 음봉 이렇게 때려놓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한번 조금 더 가든가 아니면 밀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패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률 높은 패턴이었는데, 그 확률이란 걸 깨버리고 오히려 올라가면서 고가를 갱신을 해버리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 잠시만요. 그런 가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고가가 갱신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추가로 움직여줄지 뭐 그런 걸로 봐야 된다. 일단 하여튼 어제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다. 특히나 어제 좋았던 거, 정말 특정 종목에만 몰려서 지수만 땡겨지는 게 아니라 정말 골고루 종목들의 자금들이 골고루 분산되면서 잘 움직인 종목들이 다 손잡고서 올라가면서 지수가 땡겨진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나 뭐랄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봤을 때는 특히 좀 매도 공백이 있던 가운데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지수와 종목들이 다 끌어올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도가 꽤 나오는 가운데서도 이 매도가 그렇게 금액 자체는 꽤 많았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매도가 이제 오전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 꽤 있었고, 좀 오후에 변동되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가로 그냥 밑으로 던지는 게 별로 없이 그냥 위에다 걸어놓고 팔아지려면 팔아져라, 그런 식으로 매도를 했던 하루였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강한 매도세의 공백 속에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어쨌든 작용을 하면서 골고루 분산되면서 종목들이 손에 손잡고 올라가면서 지수도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양봉이 나왔고, 약간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매수세가 강력하진 못했던 게 좀 거래량이 좀 적어도 여기보다는 적어도 직전 거래보다는 좀 많이 터졌으면 좋았을 텐데 좀 거래량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데, 하여튼 이 양봉을 기준으로 이제 새로운 좀 지수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박스권에서의 움직임 내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요 양봉 흐름으로 인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변화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약간 오버슈팅을 해서 결국 이 박스권으로 다시 갈 수가 있긴 해요. 다만 그 박스권 고가가 조금 높아졌을 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하여튼 20일 이동평균선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20일 이동평균선 깨냐 안 깨냐가 현재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어쨌든 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데 뭐 그냥 조정을 주면서 미 증시가 최고치를 찍고 조정을 준 것처럼 그냥 조정을 주고 끝났지, 아니면은 정말 이 상승에 대한 반납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음봉으로 가격 조정 심하게 주면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시세를 주면서 끝날지, 아니면 살짝 약간의 캔들로 끝날지, 그런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개별적 종목에 있어서는 뭐 특별하게 많이 액션을 할 게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를 좀 보면, 코스피는 어제 참 개인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굉장히 좀 뭐랄까요, 패턴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패턴, 그러니까 양봉 이렇게 때려놓고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두 번 정도 주는 게 소위 미스털기라고 하거든요. 미스털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다시 만약에 오늘 이렇게 양봉을 쳐준다면, 특히 뭐 지수도 그렇게 삼성전자 쳐주면 굉장히 좋은 패턴이 완성되는 거고, 어제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됐던 하루가 됐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지수 기준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패턴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장중에 뭐 최근 3거래일 기관에 총 평단에 대한 부분 살짝 뭐 채팅창에 언급해드리긴 했었는데, 뭐 거기까지 밀리기야 당연히 어려웠던 부분이죠. 기관이 산 금액이 얼마인데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뭐 지수가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됐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달렸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지수가 움직일 거고, 기본적으로 대형주에는 이틀 동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 기회도 됐었던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긴 하는데, 하여튼 일단은 뭐 오늘도 뭐 특별하게 많이 액션을 할 건 없는 지수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다만 오늘 또 오전에 좀 만약에 너무 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렇게 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오전에 좀 밀리는 오전에 샀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밀리는 오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고, 하여튼 요렇게 어제의 저가를 좀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시점이 됐다. 그 저가가 여기 캔들 몰린 구간과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뭐 결국엔 내년 초에는 결국에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갈 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런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조금 옐로우칩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형주 및 중형주 그런 종목들, 실적 좋은 회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